스탕다를 읽는다는 건 뭘까? 도대체 이스톤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이런 작품은 리뷰하기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작가는 왜 이 소설의 제목을 파르마의 스톤으로 한 걸까요? 미연 읽음.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연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완독 챌린지 2주에 걸쳐서 꽤 두꺼운 파르마의 스톤 1, 2권을 읽고 왔습니다. 지난 영상 마무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완독 챌린지 시작하고 그동안 읽었던 책 중에 두 작품에서 저는 스탕달의 이름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감이 깔려 있었어요. 스탕달을 읽는다는 건 뭘까? 작품 속에서 괴테를 읽는다, 톨스토이를 읽는다 하면 하는 것처럼 작중인물이 스탕달을 읽는다고 하면 공감할 어떤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스탕달의 책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분량에 부담이 있기는 했지만 저는 이 작품 속으로 충분히 빠져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더 기대가 되었던 게 왠지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탈리아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 아닙니까? 도대체 이 수도원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스탕달의 책은 어떤 책일까? 어떻게 읽었을까요? 오늘은 비교적 짤막하고 거침없는 리뷰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작가 소개 후 풀도록 하겠습니다. 스탕달은 1783년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마리앙리 베리고요. 아버지는 변호사, 어머니는 의사 집안의 딸로 매우 유복한 가정이었답니다. 스탕달은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7살이었을 때 출산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행복은 그때 끝났다고 스탕달은 회고합니다. 집안 살림을 맡았던 이모와 아버지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스탕달은 외할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학창시절 성적은 우수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한창 활약하고 있을 때 스탕달은 재정 관료로 일했습니다. 친척 중에 국방성 고위 관리였던 사람이 있어서 그의 주선으로 17살에 국방성 임시 직원 자리를 얻었던 거죠. 그러다 용기병 소위로 임관받아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1814년에 나폴레옹이 실각하면서 함께 실직하게 되었어요. 스탕달은 그 후 7년 동안 이탈리아 밀라노에 머물면서 글을 썼습니다. 스탕달이란 이름은 이 기간 중에 쓴 이탈리아 회화사에서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독일 미술사가 빈켈만이 태어난 슈텐달 지역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네요. 1822년에는 연애론이란 책을 출간했습니다. 19세 빅토린 무니에 22세 멜라니 길베르, 28세의 앙제린 브레이테르, 안젤라 피에트라 그루야, 35세 메틸드 덴보우스키 등 많은 여인을 만났으니 그 경험이 바탕이 됐겠죠. 첫 소설은 1827년에 출간한 아르망스였는데 비평가에게나 대중에게나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1830년에 발표한 작품이 바로 그의 대표작 적과 흑이에요. 같은 해 스탕달은 이탈리아 주재 프랑스 영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파르마의 수도원은 스탕달의 마지막 소설입니다. 50여일 만에 구술로 완성한 것이라는데요. 1838년 르비 데 뒤몽드지에 발표한 카스트로의 수녀원장을 늘린 것이랍니다. 적과 흑과 함께 스탕달의 양대 작품으로 거론된다는데 당대에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요. 발자크, 플로베르, 에밀 졸라와 함께 19세기 대표적인 프랑스 사실주의 작가, 근대 심리소설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작가, 스탕달은 1842년 59세의 나이에 파리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는 48, 49권 파르마의 수도원, 95, 96권 적과 흑, 389권 앙리 브릴라르의 생애로 스탕달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총 850페이지가 넘는 분량입니다. 먼저 방대한 내용을 최대한 간략히 언급하고 개인적인 리뷰를 붙여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총 2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을 시작하기 전에 프랑스인 화자 나가 어떻게 이 글을 쓰게 됐는지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건 1839년이지만 1830년에 쓴 것이다. 현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먼저 깔아요. 화자가 오래전 군대에 있을 때 이탈리아 한 도시의 주교자 성당 참사원의 집에 머문 적이 있다고 합니다. 1830년에 다시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미 주인은 죽고 조카 내외가 화자를 맞아준 거죠. 그리고 들려준 산세베리나 공작 부인의 이야기. 이 책은 말하자면 그 이야기를 적은 것입니다. 음모가 들어있고 그리 도덕적이지 못한 얘기라면서요. 산세베리나 공작 부인의 이야기라고 했지만
진짜 주인공은 파브리스 델 동고라는 귀족 집안 남자입니다. 산세베리나 공작 부인은 그의 고모인데요. 그를 사랑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돕고 출세시키는 이야기가 큰 줄기라고 보면 됩니다. 조카에 대한 고모의 헌신적인 사랑이냐고요. 사실 그 이상의 감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프랑스인이 쓰는 이탈리아인의 이야기인 거죠. 실제로 스탕달이 이탈리아와 인연이 깊지 않았습니까? 화자는 이탈리아인의 특성 중 특히 열정이 강한 것, 좁게는 사랑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나폴레옹 이야기를 비롯한 정치 이야기, 워털루 전쟁, 음모, 암투 등등이 나오지만 그 이야기들도 결국은 그 근원에 있는 인물들의 열정을 보게 하는 사건일 뿐입니다. 열정? 사랑? 순수하고 아름다운 거 아니야? 돈이나 명예를 위해 움직이는 것을 비하면 말이죠. 하지만 그 열정에 따른 삶을 살기 위해 돈과 권력을 이용해 협박하고 매수하고 부도덕한 일도 서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 소설은 바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파르마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파르마는 과거 이탈리아 북부에 존재했던 군주국이라고 합니다. 소설에 나오는 바로는 인구 4만 정도의 작은 도시라고 하고요. 이런 작품은 리뷰하기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예전에 A세트에서 파리 대왕을 리뷰할 때와 비슷한 심정이랄까요? 그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뭔지 알겠다 하실 겁니다. 제가 그 리뷰를 올리고 너무 혹독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고전인데 세월을 거치면서 인정받아온 작품 아닙니까? 파리 대왕은 골딩에게 노벨문학상까지 안긴 작품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 책 뒤를 보니까 얼마나 화려한 찬사가 있는지 마음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채널명을 미연 읽음으로 지은 이유가 있겠죠. 철수는 이렇게 읽고 영희는 저렇게 읽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읽었다는 걸 나누고 싶은 채널입니다. 독서 모임 가보면 별점 주는 거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거 몰라도 저는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작품을 꽤 꼼꼼히 읽는 편이라 독서 속도가 많이 느린 편입니다. 왜 고전을 그렇게 리뷰하느냐고 비난하지 마시고 2권을 다 읽으신 후 자유로운 감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뜻 읽으실 생각이 안 드실 것 같긴 하지만요. 저는 어떤 작품도 문학으로서의 모든 장점을 다 갖추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단점을 커버할 만한 그 작품의 특장점으로 가치를 평가받게 되죠. 그런데 리뷰 앞서 제가 이토록 곤혹스러워하는 이유는요. 인물, 사건, 구성, 표현 모두 저는 매력을 못 느낀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각 구성 요소를 굳이 나눠서 따지지 않아도 재미있거나 감동이 있으면 또 오케이예요. 그런데 음모, 암투, 삼각관계 등이 나오는데도 저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스탕달하고 나하고 잘 안 맞는 건가?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요. 원래 블로그 발췌문을 뽑을 때 밑줄 친 부분들 중에서 가리고 가리면서 쓰는데 이번에는 850여 페이지에서 발췌하고 싶은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가슴이 울리거나 빨려 들어가는 몰입감을 경험했던 부분이 있었나? 화자가 중간중간 개입해서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 직접 논평하는 부분도 좀 불편했고요. 네, 오늘 리뷰는 그래서 이 정도로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그래도 이 제목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파르마의 수도원이 언제 나올까 하면서 읽기 시작하면 저처럼 완독 챌린지를 하지 않는 한 답답해서 끝까지 읽기가 어렵습니다. 총 850페이지가 넘는데 끝에서 2번째 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사랑을 잃은 주인공이 대주교직을 사임하고 응거하는 장소가 파르마 수도원입니다. 그나마도 1년 후에는 죽음을 맞이해요. 작가는 왜 이 소설의 제목을 파르마의 수도원으로 한 걸까요? 파르마에서 일어난 일 전부를 수도의 과정으로 본 것이 아니라면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저는 95, 96권 적가흑을 리뷰할 때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스탕달이 많은 책을 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스탕달을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다른 분들의 리뷰를 보러 좀 돌아다녀 봐야겠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이 책에서는 산세베리나 공작 부인을 고르겠습니다. 결혼 전 이름은 지나 델 동고인데 결혼을 3번이나 해서
피에트라네라 백작부인이라 해야 할지, 산세베리나 공작부인이라 해야 할지, 모스카 백작부인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 책의 첫 번째 주인공이 파브리스 델 동고라면 산세베리나 공작부인은 두 번째 주인공쯤 될 겁니다. 조카 파브리스와 대략 띠동갑 정도 되는 나이인 것 같은데요. 뛰어난 미모에 수완이 좋죠. 조카를 조카 이상으로 사랑해서 그를 위해 온갖 수완을 발휘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그녀에게 빠졌어요. 파르마 대공인 에르네스트 4세와 그 뒤를 이은 에르네스트 5세가 모두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말이죠. 그녀를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은 모스카 백작이었는데요.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카에 대한 나의 사랑을 당신이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관없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당신은 나를 사랑할 테니까. 와, 주인공 파브리스에 대해서는 워낙 매력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엄청난 존재감을 가진 여성을 만나고 싶습니다. 찾아보니까 정열과 열정은 의미의 차이가 없을 만큼 거의 같은 단어라고 나와 있던데요. 저에게는 그래도 열정이 좀 더 좋은 의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마무리하는 단어는 정열로 하겠습니다. 가슴속에서 맹렬하게 일어나는 적극적인 감정이 사전적 정의더라고요. 넓게는 정열, 좁게는 사랑으로 인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게 작가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서 이 단어를 남겨봅니다. 와, 곧 설 연휴입니다. 설 명절 어떻게들 보내시나요? 다음 책은 한 권짜리지만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2주 후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너무 유명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작품인데 저는 아직까지 읽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음미하면서 탐복하면서 읽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명절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요. 아프지 마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